예, 마님. 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겐다이 비즈니스 칼럼인데요. 제목은 어쨌든 구경거리 만들어라. 스가 총리 첫 방미 그 이상한 무대 뒤입니다. 방미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퍼포먼스에 취중하다 모두 망쳐버렸다는 뒷이야기를 쓴 건데요. 외교 무대 뒤에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누리꾼들 반응이 뜨겁군요. 먼저 칼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외교가 내정의 연장이라는 것은 국제정치에 관한 고전적 상식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 백악관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했는데 취임 후 처음 만날 외국 정상으로 스가 총리를 선택한 것은 바로 미국 내정 때문이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3월 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자 스가 총리는 들뜬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비서관들을 향해 바이든은 영국의 존슨보다 나와의 회담을 우선시했다. 내가 바이든과 함께 세계의 중심이 됐다고 흥분했다. 그러나 미일 소식통은 항상 지도력 부족을 지적받아온 바이든에게 강한 자세로 중국에 맞설 것임을 동맹국들과 함께 드높게 선언함으로써 강한 지도력을 미국민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회담 상대는 일본 총리뿐이다 라고 했다. 요컨대 미국 내 사정으로 첫 번째 회담 상대가 됐을 뿐이다. 특별한 연출 고집.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디어들은 미일 정상, 대중국 동맹 심화 등 회담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물밑에서 사전에 미일 외교당국 간 절충을 거치면서 스가 총리가 정상회담의 내용보다 임박한 중의원 선거를 겨냥해 회담의 특별함을 여론에 어떻게 어필하느냐 하는 연출에만 부심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정상회담에 앞서 방미해 사전 정지 작업을 한 사람은 기타무라 국가안전보장국장이었다. 그에게 총리가 사전에 지시한 것은 중국이나 북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회담의 내용도 있었지만 어쨌든 보여주는 이벤트를 만들어라 였다. 구체적으로는 통영만을 대동한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대통령이나 해리스 부통령과의 만찬, 대통령과 함께 포토맥 강변 벚꽃놀이 관람, 아베 전 총리도 4차례 묵었던 대통령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 숙박 등이었다. 그러나 스가의 계획은 처음부터 거의 상대해주지 않았다. 백악관이 일사천리로 거부한 것이다. 78세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 백악관은 감염 대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관련 행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총리는 퍼포먼스에만 집착했다. 벚꽃놀이는 미국 측이 처음부터 냉담하게 반응하는 바람에 비교적 일찍 포기했지만 대통령과의 단독회담과 만찬은 아슬아슬하게 버텨냈다. 대통령과 단둘이서 일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총리는 1년의 회담에 앞서 단독회담을 넣도록 외무성에 강하게 지시했다. 미국 측이 감염 방지의 관점에서 어렵다고 난색을 나타내도 양보하지 않고 총리의 출발 직전에도 어떻게든 요구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불과 20분, 통역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10분짜리 회담이었다. 게다가 단독회담은 보통 친밀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 의자 2개만 가까운 거리에 나란히 놓고 말하는데 이번에는 감염 위험을 줄이려는 백악관 측의 뜻에 따라 길쭉한 테이블 끝과 끝에 앉는 형식이다. 이런저런 인생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햄버거도 전혀 손대지 않고 끝나버렸다. 그만큼 열중했다. 스가 총리는 회담이 끝난 뒤 대통령과 서먹함을 없앴다고 알렸지만 정작 10분간의 회담에서는 햄버거를 먹을 틈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 짧은 만남에 왜 햄버거가 나왔을까? 그것은 총리가 고집스럽게 만찬회의 실현에 연연했기 때문이다. 총리는 대통령도 나도 백신을 맞았으니까 함께 밥을 먹어도 괜찮을 것이다 라며 외무성 간부들에게 만찬회의 실현을 반복적으로 지시했지만 미국 측의 회답은 같았다.
일본 측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워킹 런치가 어떻겠느냐고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대신 스가 앞에 놓인 것이 햄버거 한 개였다. 미국 측이 감염 대책에 민감한데도 스가 총리는 이 같은 퍼포먼스를 구현하는데 이상하리만치 고집스러웠다. 미일 간의 사전 절충은 중요한 회담의 내용은 물론이고 총리가 고집하는 절차적 협상에서 진통을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 전날까지 전체 일정이 잡히지 않는 이례적인 사태가 빚어졌다. 미국 방문 전날 동행 기자단에 배포된 총리 일정표에는 숙박 장소까지도 조율 중으로 표시되는 등 모두 도배된 상태였다. 권력자와 잘 동화되어 총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아키바 외무성 사무차관조차 주변에 이번만큼은 피곤하다. 쓸데없는 절차 조절에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은 처음이라고 투덜거렸다. 백신과 함께 귀국 추진. 더욱이 총리가 이번 방미에서 노리고 있던 최대의 정치적 퍼포먼스가 있었다. 백신 확보다. 화이자사의 백신을 대량으로 구입해 미국 방문 귀국길에 무려 전용기로 운반해 오는 모습을 연출하려 했다고 한다.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최하위다. 이 사실이 국민 사이에 서서히 침투해 내각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총리는 이 상황의 일방역전을 노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총리는 일찌감치 백신을 담당하는 고노다로 행정개혁 장관에게 화이자사와의 협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화이자 측의 자세는 강경해 교섭은 진전되지 않았다. 협상은 총리와 하고 싶다는 화이자사의 엘버트 블라 CEO와 스가 총리는 방미 시의 직접 면담도 모색했지만 성사되지 않아 두 사람의 전화통화를 주선하는 게 고작이었다. 통화는 약 10분간 이루어졌다. 스가 총리는 귀국 후인 19일 오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신의 추가 공급을 요청해 국내 접종 대상인 16세 이상 전원에게 9월까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전화회담에서 엘버트 블라 씨는 총리의 요청에 대해 일본해의 신속한 공급이나 추가 공급을 위한 협의로 긴밀히 제휴하고 싶다라고 발언했을 뿐이었다. 언제까지 어느 정도 추가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트위터에 추가 공급과 관련 협의하여 안전한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고만 썼다. 19일에 EU에 대해서는 백신을 연내에 추가 공급하기로 합의한 것을 트위터로 분명히 했지만 일본 공급에 관한 정보는 갱신하지 않았다. 역시 공급 확약은 안 된 것이다. 스가 총리가 이번 방미에서 노린 도쿄올림픽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지지도 무산됐다. 공동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안전 안심 개최를 위한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써넣었지만 개최 자체를 직접 지지한 발언은 없었다. 스가는 최대 선수 파견국인 미국의 대통령에게 올림픽 개최의 확실한 보증서를 받고 싶었지만 전면 협력하겠다 같은 긍정적인 코멘트를 얻지는 못했다. 총리는 3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일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을 도쿄올림픽에 초청할 의향을 표명했으나 실제로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청했는지 여부는 지금도 분명치 않다. 아마도 일본 방문 요청 같은 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